둘이서 나왔대. 그럼 이었으면 저희 내가 할게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의대 문과 3학년 동초사 제1기 김태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걸플레드에 이어서 바이덕트에 대해서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갈블레더는 본더스와 바디 그리고 하트만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만 파우치 부분에 인펀디블룸이 있고 이 인펀디블룸을 타고 이제 시스틱 덕트가 이어지는데요. 이 시스틱 덕트에 있는 페이스터 스파이럴 밸브라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공부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갈블레더에서 컨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역류를 막아주는 그러한 밸브의 구조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우 군이 잘 설명해줬듯이 레프트, 라이트 헤파틱 덕트가 만나서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고 커먼 헤파틱 덕트와 시스틱 덕트가 만나서 커먼 바일 덕트가 됩니다. 커먼 바일 덕트가 판크레아틱 덕트가 만나서 커먼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커먼 채널이 형성돼서 디오데널 파퓰러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스핑터 오브 오디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먼 바일 덕트가 만나는 이 부분은 암플라 오브 바타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스핑터 오브 오디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판크레아틱 덕트의 판크레아틱 주스가 다시 커먼 바일 덕트를 역류하게 돼서 커먼 바일 덕트의 딜라테이션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먼 바일 덕트 같은 경우에 네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프라 디오데널, 디오데널 위에 있는, 그리고 레트로 디오디널, 디오데널 뒤에 있는, 그리고 판크레아틱 안쪽에 있는 판크레아틱 파트, 그리고 디오데널 세컨드 포션의 월로 나오는 이제 인트라뮤럴 파트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시스틱 덕트가 있고 커먼 헤파틱 덕트가 만나 커먼 바일 덕트를 이루는 첫 번째 부분이 스프라 디오데널 파트이고 두 번째는 디오데널 뒤에 있으니까 레티로 디오데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크레아틱 안에 있으니까 판크레아틱 파트, 이제 바로 디오데널 세컨드 포션으로 나오는 인트라뮤럴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커먼 바일 덕트 부분은 모양에 따라서 이러한 타입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트라뮤럴 커먼 바일 덕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데널 머슬 같은 경우에는 서큘러 롱지튜디널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런 커먼 바일 덕트와 판크레아틱 덕트가 만나는 이 부분에 스핑터 오브 오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컨트랙션을 해주게 되는데요. 컨트랙션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판크레아틱 주스와 바일 주스가 디오데널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만약 이완이 된다면은 이제 디오데널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핑터 오브 오디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만약에 일찍 합류를 하게 된다면 판크레아틱 주스가 시스틱 커먼 바일 덕트 부분으로 올라가게 돼서 커먼 바일 덕트가 시스틱 딜라테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AUPBD라고 하는데요. 어노말러스 유니언 오브 판크레아티오 바일러리 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롱 커먼 채널로 채널이 길게 형성되면서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먼 바일 덕트가 일찍 합류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물을 나타내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채널이 일으키는 병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광 낭종이 있겠고, 그리고 콜랑지오 칼시노마, 그리고 지위에 캔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판크레아틱 주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일 주스가 판크레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이덕트 디멘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덕트 디멘션은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오덕트와 인트라 헤파틱 바이오덕트 두 가지 디멘션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프록시말 부분은 5mm, 디스탈 부분은 6mm.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좀 딜라테이션이 돼서 8m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절제술을 한 환자의 경우에는 1cm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딜라테이션 되는 기전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담낭을 제거를 하면서 담낭의 컨트랙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관 자체가 에이토니해집니다. 그래서 딜라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술 시 암플러브 바타를 절개를 해서 그 부분에 있는 스핑터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관 자체가 또 딜라테이션 될 수 있는 기전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담관과 담낭의 결석이 있을 때 보통 스핑터를 절개를 해서 그다음 이제 스텐트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런 스텐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걸블레더에 있는 주스가 이제 바이오덕트를 따라서 다시 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헤파틱 압세스나 아니면 이제 균으로 인한 인펙션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것이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헤파토사이트에서 담즙을 인터미턴트하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생성을 하면서 계속 밑으로 흘러주기 때문에 역류하는 현상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생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겨울에 이제 우리가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게 물을 살짝 틀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씩 이제 쫄쫄쫄 흘러나오는 것이 역류를 막아주는 그 동파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처럼 역류가 되지 않도록 막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헤파틱 바이오덕트 같은 경우에는 관문부의 퍼스트 브랜치는 2mm가 될 수 있고 세컨드 브랜치는 1mm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브레드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예. 장간에서 나쁜 균들이 올라가는 거. 장간에서 장간에서 올라가는 균들.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여기서.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오덕트에는 세븐일레븐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편의점 이름이 아니라 7mm 미만일 땐 정상이고 그리고 7mm 이상이 되면 딜라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mm 이상일 경우에는 옵스트럭션에 의한 딜라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세븐일레븐 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돼. 근데 나 주표.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덕트 스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라이트 인터코스탈, 라이트 안테리어 오블리크 스캔, 롱지튜디널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요 3가지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건 4시 방향으로 프로브를 잡고 이건 5시 방향으로 잡을 때, 6시 방향으로 잡을 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 방향으로 프로브를 잡게 된다면 요 부분에 이제 포탈베인의 P8이 나옵니다. 이 P8의 도잘 부분 쪽에 라이트 인트라 헤파틱 덕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요것을 쭉 따라서 같이 트레이스하게 된다면 간의 담관까지 연결이 됩니다. 요 우측 간내 담관과 근위부 간의 담관은 이제 포탈베인 문맥과 나란히 주행하게 되므로 쭉 이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커먼 헤파틱 덕트, 커먼 바이덕트, 그리고 간문맥 그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에서는 이제 프로브를 6시 방향으로 잡게 되면 커먼 바이오덕트의 디스탈 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판크레아스로 드레이니지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뷰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프로브를 조금 아래로 잡게 된다면은 이제 인트라 판크레아틱 커먼 바이오덕트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스톤 때문에 딜라테이션 된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조금 위로 올리게 된다면 이제 랩트 포탈벤의 라테랄 세그먼트의 내측인
내측에서 이제 레프트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말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체위 변환에 의한 위의 이동과 윈의 가스의 이동인데요. 스파인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면 윈에 있는 가스와 위의 모양 때문에 뒤에 있는 커먼 바이덕트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투스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윈의 가스가 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위 모양도 이렇게 바뀌면서 스토막의 안트룸을 잘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커먼 바이덕트 가려지는 부분을 적게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해주죠. 멘토도 해줄게. 알겠어요. 땡큐. 네, 인트라 헤파틱 덕트의 노멀 아나토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프트 포탈 베인인데요. 이게 레프트 포탈 베인의 라테랄 세그먼트의 이쪽이 인페리얼 파트, 이쪽이 수페리얼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프트 포탈 베인의 라테랄 세그먼트의 내측에 이제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포션의 벤트랄 부분에 이제 바이덕트가 보이게 되겠고, 요것은 다음 사진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배우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번엔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베인을 관찰할 수 있겠고요. 이것과 크로스되는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가 이런 식으로 5mm, 6mm, 4mm로 관찰될 수 있겠는데요. 요 4mm가 프록시말 부분이고 요이 중앙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스캐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라 디오데는 위쪽에 있는 부분은 5시 방향으로 프로브를 잡게 되면은 보이게 되는 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포탈 베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은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그리고 그 위로 지나가는 것이 엑스트라 헤파틱 덕트의 프록시말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6시 방향으로 프로브를 잡게 되면 레트로 디오데널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를 관찰할 수 있겠고, 7시 방향으로 더 틀어지게 된다면은 팡크레아스를 타고 이제 리트레이딩싱을 하게 되는 인트라 팡크레아틱 커먼 바이덕트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5시 부분 슈프라 디오데널, 6시 부분 레트로 디오데널, 7시는 팡크레아틱.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포탈 베인 라테랄 세그먼트 인페리어 포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인페리어 포션에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간내 강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요것은 이제 P3와 나란히 주행하는 문맥이 이제 배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간 문맥과 이제 담낭 사이에는 양측 간내 담강 합류 부위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면 클라스킨 암이라는 특징적인 암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아까 봤던 뷰랑 비슷한데요. 이것도 우측 라이트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레프트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가 만나는 부분을 합류전을 얘기할 수 있겠고, 2번 같은 경우에 포탈 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도플러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간문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징적인 색깔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우측 간내 담간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간문맥에 이제 포탈 베인의 복측 벤트랄 부분에서 이제 라이트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라이트 인트라 헤파틱 죄송합니다. P8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도잘 부분에 라이트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가 보일 수 있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8의 부분에 라이트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간문무 문맥에서 앞으로 프록시말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가 나오는 뷰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요 프록시말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와 쭉 이어서 보게 된다면은 프록시말 그리고 디스탈 부분까지 이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췌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비슷한 설명인데요.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의 프록시말은 가늘지만 이제 판크레아스로 점점 들어가면서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확장되죠. 예. 확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어려운 파트인데, 근데 조금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뭐 두꺼워졌다 하는 것은 백이 두꺼워지는 거고, 내강이 늘어나는 내강의 확장이 있죠. 비유하고 확장은 전혀 다른 거니까 용어를 쓸 때를 잘해야 되고, 우리가 강의할 때는 요것은 저것은 이것은 이런 말은 조금 안 쓰는 게 좋죠.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강의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잘했어요. 목소리도 좋고, 근데 조금 연결성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을 할 때도 음악이 자꾸 끊기지만 되죠. 예. 음악이 연속해야지. 음악이 하다가 한 소절 한 소절 끊겨버리면 청중이 어떻게 돼요? 지루하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말이 연결이 돼요. 물 흐르듯이 연결되고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주 수고했어요.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주 잘 지켜가 시간대로 다 끝났어요.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혹시 질문이 없어요? 아까 프록시말 부분이 가늘고 디스탈 부분이 그냥 가면서 네. 확장이 되는지. 그렇죠. 나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바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예. 바일 닥터 우리가 헤파토사이서 바일이 저장돼 가지고 이게 GB로 가가 GB가 인터미터 컨트랙션에가 바일 주스를 보내죠. 물론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스핑크하고 오디가 늘어나가 바일을 보내주는데 조금 바일이 스테이시스가 되거든요. 바일이 그러니까 스핑크하고 오디가 컨트랙션 된 상태에서 바일이 이렇게 내려가면 GB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바로 CBD로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플루이드가 바일 주스가 늘어나가지고 저류가 돼가 아마 디스텐션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콜레시스텍토미를 해버리면 우리가 담낭이 없어지죠. 담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력이 떨어지죠. 예. 그래 되면 우리가 담낭이 없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바일 닥터가 이제 CBD가 좀 늘어나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스핑크는 딱 컨트롤션 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시스텍토미를 해버리면 CBD가 디스탈 CBD 딜라테이션 돼주는 거죠. 딜라테이션 돼주면서 우리가 식후에 바일 주스를 밀어주게 되죠. 그래서 아마 CBD가 딜라테이션 되는 것은 우리가 GB를 좀 보상해주는 역할이 될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있지 싶은데. 질문 없어요. MPO는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MPO. 지금 담당 오늘 모델 슈퍼 모델이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MPO 보통 8시간 정도 하면 되거든요. 오늘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 조금 이따 초음파 갖다 대보면 대번 날 수가 있어요. 담낭은 아까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구조죠. 서무코사가 없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담낭이 늘어날 때는 담낭의 월이 한 척밖에 안 보여요. 담낭이 늘으면 그렇죠. 그러나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이 3D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첫째 제1층은 담낭의 에피셀리움하고 내강하고 경계면 에코죠. 제2층에 저에코로 보이는데 그 저에코는 뭐겠습니까? 머슬이 컨트랙션이 있는 거죠. 머슬이 컨트랙션은 이 담낭백이 월이 머슬이 두꺼워지지 않나요? 그리 2층이 저에코로 보이고 3층이 시로사는 고에코로 보이죠. 그럴 때 담낭 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쪼그라들어 있지 않나요? 컨트랙션 되겠어요. 콜레시스타이티스 때문에 뭐 되겠어요? 담낭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담낭백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담낭백이 왜 두꺼워질까요? 머슬 컨트랙션? 아니 전 담낭이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시로사하고 무코사 사이에 파이브로 머스큘러 레이어가 있지 않나요? 파이브로 머스큘러 레이어 사이에 염증체포하고 플루이드가 침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낭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무코사하고 시로사 사이에 파이브로 머스큘러 사이에 이디마토스 체인지가 생기는 거죠. 이유가 알겠죠? 컨트랙션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아 그렇네요. 자,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는 지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컨트랙션 되겠어요? 급성하네요. 상식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담당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 늘어난다 손 들어보세요. 급성 가정에서는 담낭 기권 없어요. 담낭이 늘어나요? 쪼그라든다. 기권 없다니까. 쪼그라든다. 왜 쪼그라들어요? 친구는 눈치 보고 손 눈치 보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헤파토사이트에서 바일 프로덕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일 어디서 만들어요? 바일 닥터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헤파토사이트에서 만들잖아요.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는 헤파토사이트 바일 프로덕션을 못하기 때문에 지배 안에 저장될 바일이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는 왜 그러면 지배가 빵빵히 늘어날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 급성 담낭이면서 왜 지배가 빵빵히 늘어나요? 컨트롤 못해서. 컨트롤은 뭐였어? 아닌데 시스틱 닥트에 스톤이 임팩트 되면 콜레스테롤이 생기잖아요. 시스틱 닥트에 돌이 딱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일이 헤파토사이트에 생기는 바일은 지비는 들어가지만 지비 안에 있는 바일은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브가 원웨이 발브예요. 원웨이 발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시스틱 닥트가 여기에 돌이 딱 생기면 바일이 안으로 헤파토사이트에 있는 바일이 지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비는 들어가지만 지비에 있는 바일은 바깥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비가 점점 팽창이 되죠. 팽창이 되면 왜 되겠어요? 그러면 지비 우월에 염증이 생기고 인펙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큐트 콜레스테롤 메커니즘은 스톤이든지 무슨 원인이든 지비에 막혀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비 그 하이드롭스라 하는 병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비 하이드롭스. 지비 하이드롭스는 어큐트 콜레스테롤은 지비 안에 있는 바이러스 인펙션 돼 가지고 균에 감염이 돼 아주 막 그런 염증이 하는데 가끔 이제 어큐트 콜레스테롤 환자 중에서 지비를 보면 지비 안에 바이러스 하얗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화이트 바이러스예요. 인펙션 안 된 바이러스죠. 화이트 바이러스 생기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지비 안에 4개 스톤이 생기는데 이게 완전히 completely obstruction 돼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비 안에 있는 바일에서 이게 무코사에서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바일을 흡수하고
그 대신에 인푼디블룸에서 뮤코사를 시크리션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이드바이드 생기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GV 하이드롭스는 옵스트럭션이 생기도 서서히 생기는 콜레스타이티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예? 결국은 GV 하이드롭스 있는 상태도 오래되면 감염이 2차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옵스트럭션에서 완전 컴플리트 옵스트럭션 때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면 GV 하이드롭스가 생기고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큐트 콜레시타이티스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시타이티스가 가장 GB가 퍼포레이션이 잘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어요? GB의 바디, 넥, 푼두스. 푼두스죠. 푼두스가 어디서 GB의 플러스 프라이가 어디로 들어가요? 시스틱 아트리에 들어가지 않나요? 넥에 가깝지 않나요? 푼두스가 가장 혈관이 먼 부분이 있잖아요. 이스케믹 에리어죠. 그리고 늘어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푼두스가 가장 플러스 프라이 나쁘고 가장 많이 늘어나니까 푼두스의 포퓰레이션이 되죠. 이론을 이제 알겠죠? 네.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죠. 진리가 복잡한 것은 없어요. 진리는 단순하다. 예. 그러면 5분간 쉬고 실습하겠습니다. 예. 박수. 좀 어려워요. 어때요?